우리가 60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슈화를 갖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가장 걱정되는 이야기가 뭐냐면, 야, 너 노후 준비 되어 있냐? 아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때로는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50에는 무엇이든지 하면 다 할 수 있었고 40에도 무엇을 하면 다 할 수 있는 이 열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60이 되면서 때로는 친구 중에 이렇게 같이 만나보다 보면은 그 열정이 이미 바닥인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안일하게 지금 이 나이에 뭘 한다라는 게 두렵다라는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 경우는 사실 두렵거나 이런 거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 삶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살아오기도 했고, 제 친구들 역시도 주도적으로 살아오기도 한 사람들이지만, 저는 내 삶에 대한 의욕, 그 다음에 열정,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느끼는 게 누구를 만나서 어떤 대화를 나눌 때 나 자신에 대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신감 자체가 60이 되어 가면서도 꺾이지는 않았던 부분인데, 몇 해 전에 제가 산악자전거를 탈 수 없는 상황이 생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한번 제가 아쿠하고 이게 뭘까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의 열정은 있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이 사실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60대 가면서 이미 50대 중반 후부터 제 친구들 중에는 혈압약을 먹는 녀석들도 있고, 당뇨약을 먹는 녀석들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고지혈증 약을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들은 건강관리를 안 했느냐? 했던 친구들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건강관리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남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60이라는 나이에 접어들면서 좀 더 건강해 보이고, 현재 먹는 약 전혀 없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은 끊임없는 공부와 노력이었던 것 같은데, 제가 30대 중반 정도 우리나라 조기 유학 바람이 불었을 때 큰아이를 조기 유학을 보내면서 거기에 같이 엄마인 제가 따라가게 됐고, 그리고 나서 토론토에 가서 유학생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사실 그 당시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이 보내다 주는 돈으로 갖고 골프 치고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고 아이 픽업하고 요게 다였는데,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에는 너무 시간이 아까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잘했던 거는 뭐냐면 중의학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중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인체에 대한 흐름을 알게 됐고, 내 아이가 아팠을 때도 제가 대처 능력이 생겼던 거예요. 토론토에서 우연찮게 동아리에서 만났던 교수님을 통해서 줄기세포라는 거에 대한 부분을 알게 됐고, 줄기세포에 대한 공부를 해보니 우리 몸의 세포로 다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60조에서 100조 개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신박했던 게 그 세포들 중에 장수세포가 줄기세포더라고요. 그래서 줄기세포에 대한 공부를 더 하고, 그때 그 교수님이 한국을 제가 왔다 갔다 하니까 이왕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줄기세포를 뱅킹해 놓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한국에 나왔을 때 줄기세포 그 하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제 발로. 그때 제가 줄기세포를 뱅킹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줄기세포에 대한 부분을 제가 좀 공부를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줄기세포를 제가 2009년도부터 건강을 위해서 일본과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줄기세포를 맡게 되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줄기세포 덕일 수도 있고, 제가 많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할 때나 아니면 저의 건강에 대한 부분을 돌이켜 볼 때면 남들보다도 건강하고 남들보다도 젊어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거에 덕이 있고, 왜냐면 이 줄기세포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분화되지 않은 세포가 줄기세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줄기세포를 무조건 많이 내 몸에 넣어주면 좋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한국에서 일본으로 중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줄기세포를 맞던 와중에 제가 그 건강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안 좋아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제가 산악자전거를 되게 즐겨 탔었을 때인데 그 산악자전거를 타면서 발목에 염좌성 괴사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괴사 생긴 부분을 MRI 찍어보니까 양쪽 발목이 다 염좌성 괴사 진단을 받았고, 그때 정형외과 교수님이 저한테 권유했던 것은 그 염좌성 괴사가 생긴 그 뼈를 도려내고 허벅지에 있는 뼈로 자가뼈 이식 수술을 권유를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토론토에서 중의학 공부를 하다 보니 제 나름대로는 수술은 맨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큰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고, 그 재검을 받았던 병원이 병원의 정형외과 이땡땡 교수님인데, 그 당시에 저와 같은 염좌성 괴사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시는 교수님이셨어요.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가 운동을 워낙 좋아하니까 발목에 근육을 짱짱하게 키워서 쓸 때까지 쓰고 수술은 맨 마지막이다라는 이야기를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계셨던 교수님을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50ml 정도 되는 통에 한 소염진통제를 한가득 해주셨는데, 제가 먹었던 게 소염진통제 한 통? 그게 다였던 것 같아요. 그 후로 제가 제 발목을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노력한 결과 미국에 있는 어떠한 제품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을 공부하다 보니 그 제품이 생약 성분이 들어가 있고 내 몸의 치유 능력을 좋게 해주는 제품이어서 꾸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 제품을 만든 제조 과정을 보니까 이게 동정요법으로 만들어졌던 거예요. 근데 동정요법은 제가 중의학 공부를 하면서 본초학을 약간 할 때 동정요법에 대한 걸 제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 있었고, 그 제품은 미국의 NDC 코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NDC 코드를 갖고 있는 OTC 제품, 즉 의약 외품으로 팔렸던 제품인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사이트를 들어가고 거기에서 제가 회원으로 가입을 하고 그때부터 이 제품을 열심히 사용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거는 검사 기간이 돼서 병원을 갔을 때 기적적인 일이 생겼고, 그 기적적인 거는 뭐냐면 앞으로는 저는 영원히 산악자전거를 탈 수 없다라고 이 땡땡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는 산악자전거를 타도 되고 마라톤을 타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진짜 기적적인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나서 저는 지금껏 그 제품을 꾸준히 한 달에 한 통 반에서 2통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제품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우리가 태어날 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갖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스스로 내 몸에 어떠한 균이 들어오거나 내 몸이 병들고 이렇게 됐을 때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을 만들어 놓았다고 하셨는데, 공부해 본 결과 그게 바로 리페어 호르몬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리페어 호르몬이 그럼 뭐냐라고 또 공부를 해보니, 얘가 0세부터 20대 중반까지 뼈와 근육을 왕성하게 키워주는, 성장하는 데 쓰여진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인 거예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평생 나오는 호르몬이더라고요. 이 성장 호르몬은 0세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뼈와 성장을 키우는 거에 주력을 하고요. 20대 이후부터는 내 몸이 노화가 되고 내 세포가 병들고 늙고 죽어가는 거에 대해서 재생 복구시키는 거에 주력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더 흥미로워서 좀 더 파고들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장 호르몬이 1년에 1%에서 2%가 감소를 한다는 거예요. 10년 주기를 봤을 때는 14.4%가 감소하는 거예요. 제 몸을 위해서 제가 아무리 줄기세포를 일본과 중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맞았어도
1년에 1에서 2%씩 감소하는 이 성장 호르몬을 못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줄기세포는 땅속에 있는 그냥 씨앗이라는 거예요. 이 씨앗이 무엇으로 태어날지 새싹으로 될지는 얘가 발화하기 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 씨앗이 줄기세포이고 줄기세포가 분화되어진 것이 간세포, 위세포, 대장세포, 피부세포, 눈세포 다 이러는데 우리는 간세포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냥 간, 위, 대장, 눈 뭐 이런 식으로 피부 이렇게 그 명칭을 부르잖아요. 내가 만일에 이 피부에 상처가 났을 때 여기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가 얘를 다시 피부로 분화를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이 새싹이 태어났을 때 얘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성장 호르몬인데 결과적으로는 햇볕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줄기세포가 분화가 된 것이 새싹인 거죠. 근데 이 새싹을 건강하게 키워주고 잘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게 햇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햇살의 역할을 하는 게 성장 호르몬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이 0세부터 20대 중반까지는 뼈와 근육을 만드는 거에 주력을 하는데 얘가 20대 후반부터는 내 몸이 병들고 노화되고 질병에 걸리는 것을 재생 복구시켜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결과적으로는 1년에 1%에서 2%가 감소되고 10년 주기로 14.4%가 감소되다 보니까 제가 30대, 40대는 사실 몰랐고 그다지 아픈 것이 없었고 40에서 50대 모르고 50대에서 60대가 돼가면서 제가 발목에 염좌성 괴사가 온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답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줄기세포 평생 회원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많이 맞았지만 아직도 17억세를 저는 보관하고 있는 사람인데 제가 결론 내린 거는 줄기세포가 답이 아니라 줄기세포는 내가 이렇게 있으니 성장 호르몬을 증폭시켜야 되겠구나. 그럼 이게 답이네 라고 저는 햇볕을 내 몸에 많이 쪼이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한 거죠. 그래서 저는 호르몬에 대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면서 만났던 미국의 그 어떤 제품이 나의 몸에 있는 성장 호르몬을 800% 증폭시켜 준다라는 연구 결과에 신뢰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 이 회장님이 동종요법의 전문가이신 거예요. 그리고 홍채학 박사이기도 하지만 우리 생약 성분의 또 대가이신 거예요. 그러니 저는 제가 중의학 공부를 짧게나마 했지만 그거에 대한 신뢰가 딱 쌓이면서 점점 이 회사에 대한 매력을 느꼈고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얘가 2001년도부터 미국에 5,000개 넘는 병원에서 하면서 임상의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2만 명이 넘는 데이터를 제가 봤는데 그 데이터에 이 동종요법에 의해서 제조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부작용이 1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저는 여기서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내 발목을 확실하게 낫게 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해서 동종요법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 권장하는 양보다도 조금 더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검사일이 돼서 교수님이 축하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40년 넘게 이렇게 연구를 하시면서 왔지만 나와 같은 결과를 갖고 있는 사람을 처음 봤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산악 자전거를 타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건강 전도사 일을 하면서 너무 바빠졌기 때문에 탈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언젠가는 다시 한번 시간을 내서 산악 자전거를 타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에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